뭔가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되겠어. 뭔가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아, 내가 생각보다 열심히 한 게 아니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앞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새롭게 얻어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제가 이제 많은 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은 제가 뭐 그 전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썼고 독서 전문가로 있고 북큐레이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북추천에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많이 받는 질문이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 상담을 많이 이렇게 메일로 또 메시지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답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또 매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또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완공책에 지금 약 한 13만 권 정도 독자분이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교보에서 상반기에 탑 10을 뽑았어요. 가장 많이 독자분들 찾은 책 그중에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공주자인 신현준 박사님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뿌듯함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책에는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것도 있고 신 박사님 관련된 거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 가장 그 인기도 있으면서 호응을 받았던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뭐 가장 궁계 일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에피소드가 어떤 거냐면 신현준 박사님이 박사학위 공부를 했을 때 매우 절망스러웠대요. 왜냐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박사학위를 못 받겠다는 위기감,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기에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되겠어. 뭔가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왜냐면 내 주어진 과제나 목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감이 들 때 박사님이 그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의 하루 24시간을 1시간으로 쪼개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적고 그걸 평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단위로 하루를 나눕니다. 1시간 단위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적고 그것이 정말 잘했으면 good, 보통이면 so-so, 못했으면 bad, 진짜 잘했으면 best, 정말 못해서는 worst를 적었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를 이제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자기의 하루를 이렇게 24시간 나눠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적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박사님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생각보다 열심히 한 게 아니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네. 응?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네. 응?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건 내 부분 잘하고 있었네. 내 생각보다 등등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어떤 시간 활용을 이제 어떤 정량적 수치로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있을 때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적으면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상황을 또 행동을 또 계획을 변화시키면 변경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박사학위 논문을 향하는데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내용을 이제 1년 넘게 악착같이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이제 위기에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험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1저자로 논문 5개를 쓰게 되고요. 또 공저자로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과 함께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그 학술지에 이제 논문도 게재를 하고 그래서 원래는 박사 논문도 못 낼 것 같았는데 자신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적으면서 이제 오히려 논문은 당연하고 게다가 다른 그 동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결과치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눠서 이제 무엇에는 적고 그걸 평가하는 거를 이제 신현주 박사님은 데일리 리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를 이제 데일리 리포트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신현주 박사님한테만 적용이 되냐? 그래서 신현주 박사님이 이제 이 책을 우리와 같이 완공을 쓰고 나서 독자분들을 놓고 멘토링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30명 정도 분을 모셔놓고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적는 거였어요. 적었는데 그 결과도 어떻게 나왔냐? 3개월 동안 꾸준하게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적었던 분들이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성장이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데일리 리포트를 적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이 되게 열심히 하고 생각하고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앞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새롭게 얻어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하려면 데일리 리포트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하버드대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있는 어떤 분이 신현준 박사님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떤 상담을 했냐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석사를 하려면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뭘 더를 해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현준 박사님이 그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내 삶을 잘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이제 신현준 박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가 2주 후인가 그분한테 이제 답장이 왔어요. 신현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강의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근데 데일리 리포트를 해보니까 여러분 하버드대 교육학 석사를 받으신 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얼마나 자기 객관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유튜브 잘 안 보신 분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다 이게 유튜브를 보면
끝날 때쯤에 이 유튜브 보는 영상과 가장 밀접한 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오른쪽에 그 리스트업 된 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주제에 관련된 주제의 영상이 추천돼 있어요. 큐레이팅 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면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연관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 유튜브가 나를 따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교육학 석사를 받고 있는 이 분이. 근데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또한 포함되고 우리 신현주 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누가 찍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적지 않는 한 몰라요. 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신 박사님이 저랑 워낙 친하잖아요. 신 박사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가지 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책이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두근두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일이 이제 신현주 박사님 이 책의 출간인데, 저는 이 책 기획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네, 두 가지 이유로 놀랐는데, 첫 번째는 데일리 리포트를 그 멘토링 프로젝트 했을 때 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 데일리 리포트를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수기로 한 거예요. 수기로.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24시간을 다 밑줄 그으시거나 뭐 그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본인이 적으신 거죠. 대부분 그 데일리 리포트를 완성하신 분이 다 그렇게 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유 박사님이 아예 자기가 책을 기억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데일리 리포트를 적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형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기획한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책 기획하면서 이게 책을 뒤를 보시면 보이나요? 예, 보이나요? 예, 저자란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자란이 비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현주 박사님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멘트도 넣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적은 분들은 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그 독자 자신이다. 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이 책을 기획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인쇄 전액을 기부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책 기획이 다른 분들, 자기가 이제 독자분들이나 정말 변화를 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책이고, 게다가 이 책은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동기부여를 주는 여러 가지 내용을 썼지만 전국적으로는 독자분 자신이 이게 저자이기 때문에 인쇄를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기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신현 박사님이 그 주례로 되게 유명하셨죠. 그 주례 한 게 조회수가 페이북 하나의 동영상만 600만이 넘었어요. 아마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1000만 가까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좀 가정 형편이 힘든데 결혼을 하셔야 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액을 이제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놀랬죠.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기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전액을 하는 건 이제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역시 신영정답다. 역시 내 사랑하는 동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소속에 있는 출판사 로코 미디어인데 대단한 출판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양장이에요. 양장에 이게 이제 365일에서 적어야 되니까 페이지가 3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양장에 페이지가 370페이지인데 책값이 15,000원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출판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책을 한번 보세요. 양장인데 300페이지 후반인데 15,000원 안 되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로크가 거의 돈을 안 남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닐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거를 기획을 한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그러나 우리도 당연히 한 가장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인성공부를 하고 이렇게 체인지그라운드 팀과 같이 하는 이유는 같이 더불어 잘 살기, 같이 더불어 성장하고 같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 계획에 저도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정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고 정말 이거 안 사면 손해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신다면 꼭 구입하셔서 한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 책이 꼭 데일리 리포트만 쓰라고 만든 책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각 페이지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문구가 많이 있거든요. 촌철살인 멘트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 받고자 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만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다이어리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리처럼 이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데일리 리포트에 만약에 여러분이 데일리 플랜까지 적으시면 정말 변화와 성장과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습관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강의를 했는데, 이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24시간을 쭉 적게 돼 있어요.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24시간, 여기 24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1시간당 무엇을 했는지를 적고 평가하시면 되고, 이 앞에는 뭘 적으시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일할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해야 할 목록. 그거를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한 실험에 의하면 이제 고관절 이제 수술하신 이제 노인분들이었는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물리치료가 되게 아프거든요. 아픈데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물리치료가 아프긴 아프지만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그 노인 그룹에는 그냥 그 고관절 그 물리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고, 한 분들에는 한 책자를 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책자를 줬는데, 거기다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그날 자기가 물리치료를 할 거에 대해서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리치료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으라고 한 거예요. 한 팀은 그냥 이제 물리치료를 하라고만 말씀드렸고, 한 팀은 한번 적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적어봐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료 성공률이, 회복률이죠. 회복률이 배 이상이 된 거예요. 모든 조건은 같았는데 그냥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는 것만으로 회복률이 2배나 이제 빨라진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행동 계기의 법칙이라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수록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좀 더 확정해 볼까요? 적는데 단순히 그냥 적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적은 사람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해야 될 데일리 플랜 계획을 독서라고 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독서 땡땡 두근두근을 강남역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밤 7시에서 9시 사이에 읽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냥 독서라고 쓴 분이 더 실제로 독서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쓴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 계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정말로 변화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책의 취지대로 24시간을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적으시고, 요 위쪽에는 그날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행동 목록, 실천 목록을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이 앞부분에 네모칸 쳐서 체크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께서 원하는 변화를 이끄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데일리 리포트를 열심히 적으시면 여러분이 앞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삶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계획이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를 잘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일리 플랜을 잘 짤 수 있게 되고, 데일리 플랜을 적게 되면은 데일리 리포트의 평가가 좋게끔 하루 생활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와 데일리 플랜을, 즉 둘 다 적는 것이죠. 적으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는데 정말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보증해 드리면서,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건 이제 신박사님 알고 나서 이제 저도 이거 책 받고 이제 할 생각인데, 저는 대신 데일리 플랜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신영수 박사님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이왕이면 같이 하시면 여러분께 이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적는 것에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적는 것이 멘탈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멘탈 관리. 실제로 무언가를 적을 때 이 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감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무언가를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안을 이성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불안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는 불안한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거나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뇌가 감정 모드에서 이성 모드로 바꿔지면서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그 변화 있잖아. 그런 것들이 증폭이 완화가 되고 완화가 되니까 그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무기력해지거나 되게 분노에 찬 일이 있거나 되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여기에 데일리 플랜이나 데일리 리포트 적는 것도 좋지만, 때로 하루는 그냥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현재 상황의 감정을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만큼 이 적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께서 정말 변화를 원하시고 또 성장하기 원하시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원하신다면 먼저 데일리 리포트를 해보십시오. 하루를 1시간씩 나눠서 무엇을 했는지 적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근두근 보면은 이렇게 24시간 단위로 나눠놨습니다. 더 변화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데일리 플랜까지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해야 할 실천 목록에 대해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적는 것만으로도, 또 구체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행동을, 실천 목록을 진짜 실천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멘탈이 깨지거나 좀 흔들리거나 우울하거나 또 분노에 찼거나 아니면 마음을 다스려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 감정이나 그 마음을 적으십시오. 적으면 이 뇌가 감정 모드에서 이동 모드로 바뀌면서 그 상황을,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 목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두근두근 정말 강력히 추천한 책이고, 정말 변화를 원하시면은 꼭 구입하셔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수익금이 정말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도움 드리고 여러분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를 원하고자 하는 분들 제가 화이팅 응원해 드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까지 변화되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